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대선 이후에 방송 인터뷰는 오늘 처음 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4년 뒤에 어떤 역할이든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언론이 받았었는데요. 그 직후에는 그 어떤 역할에는 꼭 대선 주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많은 국민들 염원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그런 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선에는 그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기여를 다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역할이든지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무슨 제가 꼭 대선에 출마한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무슨 역할이든 이렇게 다 벌려놓으셨기 때문에 거기는 대선 주자의 역할도 들어가 있는 거겠네요. 우선은 지난 대선을 거울 삼아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또 민주진영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책을 낸 이유죠.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만약에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 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꼬리 잡아드려서 죄송한데요. 농담이지만 뭐 말띠해 아직 안 됐습니다만 말띠해 제일 잘못하는 게 말꼬리 잡는 거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우선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해석하기를 최종 목표는 그러면 대선 주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냥 실제로 2017년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제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런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2016년 정도 가서나 할 이야기이고요. 저로서는 2017년에는 기필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 기억이 좀 나는데요. 2012년에 선거 출마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선거가 한 1년 전쯤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에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뭐 그때는 제가 사실 정치에 아예 뜻을 두고 있지 않을 때였고요. 지금은 제가 정치인이 됐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지냈기 때문에 2017년 대선에 임하는 저의 책무는 조금 더 각별한 것이죠. 제가 그런 원론적인 차원에서 어떤 역할이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떻게 질문을 드리든지 간에 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후보, 그러니까 아직 뭐 후보로 나서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간에 하여간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요즘 신당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년 뒤 어떤 역할이든 주어지면 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조급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한 걸음 또 빼신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따라붙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는 아직 뭐 경쟁을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 안철수 신당이 우리 그 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뭐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합리적 보수까지 그렇게 외연을 좀 넓혀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여권의 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준다면 좋은 일이죠. 야권에.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안철수 의원과는 새로운 정치 또 2017년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하나의 동지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바라는 것은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신당은 아직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더군요. 근데
또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실체를 보이는 순간. 이렇게들 많이들 민주당 내에서 얘기를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두 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하나는 야권을 좀 분열시켜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한편으로 있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신당이 우리 야권의 외연을 좀 넓혀주고 예. 또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켜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이 그동안 발굴해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새로운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예. 받는 그런 인물들을 얼마나 이제 발굴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낙제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박하게 주셨습니까? 저는 그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적어도 1년에 대해서는 평가를 후하게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요. 예. 우선은 지난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어떤 국정 파탄 또 민주주의 퇴행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예. 그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박근혜 정부는 그런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민주주의 퇴행을 더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정부가 첫 1년 차에 그 정부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기억들을 다 하는 법이거든요. 예, 예. 역대 정부가 다 그래왔고 참여정부도 취임 첫 해에 군의주의 타파라든지 권력기관 계획이라든지 예. 또는 뭐 행정수도 이라든지 하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계획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그런 면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예. 마치 새로운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이기 정부, 예. 이명박 정부의 6년차 같은 1년을 보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뭐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야당이 선거에서 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기만 해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하려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재반론하시겠습니까? 지난 대선의 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야당이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문제를 빨리 털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난 대선에 대한 그 평가는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 불복을 키운 것은 결코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박근혜 정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른바 이제 대선 불복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 이제 서로 그 좀 여태까지 보면 좀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뭐 많이 중복이 됐으니까 더 이상은 질문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낙제점을 주셨지만 또 선거라는 것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각 당이 어떻게 했느냐 역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민주당도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때는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 나와도 10% 조금 더 나옵니다. 특히 이제 안철수 신당론에 나온다부터는 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우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선은 큰 죄를 지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패배한 정당이라면 또 국민들에게 예. 다음 대선을 위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예. 민주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예. 그 시기에 미국의 공화당이 한 대선 평가를 보면 공화당이 여성들, 그다음에 청년들, 또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런 계층에게 예. 지지받지 못한
그런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런 내용인데 그때 우리의 대선 평가는 남 탓을 하는 예. 안철수 후보 탓을 하고 친노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함께 해주셨던 시민사회 탓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서로 니탓 내탓하는 그런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예. 그래서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든 예. 그런 민주당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해 주셨으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문재인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노 그리고 지금 김한길 그 대표는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우니까요. 오히려 당내 지지 기반이 없다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을 필두로 한 친노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지금 지도부가 오히려 좀 기운이 없다.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뭐 이런 그 진단이 나올 때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김한길 지도부에서 뭐 친노 세력과 예, 예. 또는 뭐 비노 세력이 서로 뭐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은 친노라는 계파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예. 또 비노도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다만 몇몇 개인 의원들의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강경한 주장을 하면 예. 그것을 친노라고 탓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친노라고 해서 늘 모이거나 뭐 이렇게 결사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비노도 마찬가지일 테고. 다만 이제 주장하는 강도라든가 이런 거를 공통점을 보니까 대부분 뭐 어떤 분들은 친노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노라고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친노로 그룹핑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뭐 강경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또는 뭐 친노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 뭐 그렇게 하기도 그런 표현이 하고요. 많이 나오죠. 지난번에 뭐 양승조 최고나 또 장하나 의원 발언 같은 경우는 전혀 친노하고 죽극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뭐 배후 조정을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건데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새누리당이나 또는 일부 언론들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노 비노 간에 그런 무슨 세력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라는 것을 제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역시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의원 하면 특히 후보 시절부터 과연 권력에 대한 의지나 욕망이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권력 의지의 뭐 이 뜻이 다 다양한데요. 예. 하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서의 권력 의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럼 그러나 뭐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하나의 집단적인 선한 의지로서의 권력 의지는 예. 충분히 가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난 그런 의지가 대선보다 있었기 때문에 예. 지난 대선에 나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싶습니다. 대선 때보다도 그러한 의욕 내지는 그 뭐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사적 욕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지는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신다는 지난 말씀이신가요? 대선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예. 그 이명박 정부보다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권력 의지가 더 적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또 선거에 나설 것이다라고 다른 언론에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